네, 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바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월 첫 거래일 녹록지 않은 하루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감 전에는 거래 대금 그리고 거래량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죠. 1장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거래 대금 실린 종목군에서 특징 먼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상단에 있는 종목 리스트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위 차지하고 있고요. 정책발 모멘텀 많은 종목군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비해 거래대금 상위 리스트에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현대차까지 올라오고 있네요. 일단 전체 종목군의 특징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어찌 본다면 이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종목과 그리고 그 와중에 시장에 자금이 몰린 그런 어떤 당일 주도주 그것 외에는 사실상 좀 아쉬운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저것들 중에서 그 외에 뭐 기아차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기아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조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가 오히려 더 네. 발목할 만한 거래 대금인가요? 그렇죠.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 지수를 2,500포인트 내외를 지켜주는 데 있어서의 톡톡한 역할을 해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와중에 다 보시다시피 외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면서 그 수급 자체가 상당히 오늘까지 안정적으로 유지가 좀 되고 있고, 어찌 본다라면은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신고가라기보다는 최근 6개월 또는 1년 내에 신고가를 경신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EV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외에서 상당히 호평을 좀 받고 있고, 뭐 EV 지금 현재 6 그리고 아마 9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것 좀 소형으로도 새롭게 지금 현재 테스트 파일럿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역시도 해외 리뷰어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 판매량 역시 마찬가지로 호응과 인기와 비례할 정도로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전언이 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종가가 10만 원대를 좀 유지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98,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고, 적어도 종합주가지수가 2,5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그 이탈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톡톡히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해주거나 지수에 또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000원 라인만 지지하면 괜찮을지 아니면 속도도 관건일지 궁금해요. 네. 워낙 이 벽에서 부딪힌 적이 많아서 횡보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아서 그 측면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대형주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네. 어느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돌파했을 때 좀 오버슈팅 격의 흐름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제가 여러분께 어떤 특정 가격대를 말씀드리고 이 가격을 넘어서면은 아마 시장이 너무나 좋거나 아니면은 이 가격을 무너뜨리면은 시장이 약세 하락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지해 주거나 돌파를 못했을 시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기아 역시 마찬가지로 98,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이 좀 느리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급작스럽게 급락이 나온다든지 급등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일단은 재료의 강도, 시세의 강도가 어느 정도 소멸에 가까워졌거나 소멸했다라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까지 받아봤고요.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장에서는 거래량에서 힌트를 얻어볼 겁니다. 거래량 실린 종목들의 상위 리스트 먼저 확인하고요.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워낙 거래량 상위 리스트에는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비트컴퓨터와 같은 경우는 좀 겹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제주은행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좀 소형주도 많아서요. 중구난방이죠. 맞아요. 예. 잘 못 찾겠더라고요. 모 연예인께서 요즘 약간 비속어 비슷한 말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참아를 못하겠고, 정말 그냥 뭐 묵음 처리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네요, 솔직히. 자, 일단은 뭐 그 와중에도 이제 제주은행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상승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 못했죠. 저 역시도 저희 가족분들과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었지만은 정말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시세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일단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시중은행 편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었고, 또 금리 동결 또는 이제 금리와 관련된 어떤 긍정적 발언이 나올 것인가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가 동결되었고 또 긴축과 또는 매파적 발언,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어찌 본다면 오늘 금융주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 종목은
좀 아무래도 시장 대비해서 오버슈팅 격의 흐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이 종목을 뭐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 종목을 새롭게 진입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실 필요 없고 일단 관망하시고 일단은 익절하시고 또는 매도하시고 내일 시가를 좀 확인하신 뒤에 추가적인 재료 또는 추가적인 어떤 수급을 확인하고 거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거래 대금이 좀 붙어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시세가 한 번에 꺾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어떤 스캘핑 정말 빠른 거래가 가능하신 분들만 취하시는 것이 좋겠고 좀 손이 느리시거나 또 어떤 대응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시는 분들은 관망하심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부근에 그러면 어떠한 흐름이 나와야지 추가적으로 위로 열어놓을 수 있는 걸까요?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갔었죠. 네. 어제 상한가라고 할 수 있는 12,800원대. 이 12,800원대가 어찌 본다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못 지킨다는 것은 그 가격대에 매수한 사람들이 다 손절을 한다라는 뜻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기존에는 싼 가격에서 수익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컸다라면은 내일 만약에 12,800원을 못 지켜줬을 경우에는 사실상 12,800원보다 비싼 가격에 즉 현재가보다 비싼 가격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위 매물대라고 부르거나 악성 매물이라고 부르겠죠.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계속적인 차익 실현 물량, 손절 물량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걸 뚫고 올릴 만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시장 전략에 대한 포인트 어떤 종목 볼지는 장 마감 이후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월의 첫 거래에 양대지수 엇갈린 채 마무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클리 만기인데요. 수급까지 꼼꼼히 봐드릴게요. 일단 2월의 첫 번째 거래일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국내 정책적인 기대감, 저 PBR주에 대한 수급 쏠림, 이에 대한 키워드, 이에 대한 재료로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는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는 나오지 않은 상황, 3월이 아니라 이제는 6월을 바라봐야 되는 시장 상황이 됐고 이에 따른 미국 주식시장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에도 굳건하게 국내 코스피 지수 중심으로는 오늘 빨간불을 강하게 켰습니다. 저 PBR, 그 수혜주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오후까지 탄성을 강화해 나가는 오늘장의 패턴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 지금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오늘장 초반만 하더라도 주춤하는 듯 했으나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됐고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장중 고점 부근에서 오늘 마침표가 찍힙니다. 특히 막판에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몰린 또 하나의 포인트도 안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1.8% 가까이 상승 곡선 그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은요. 오늘 좀 변동폭이 있었습니다만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800선 큰 폭으로 하회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가가 786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그래도 많이 회복 탄력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이 막판에 2시 구간 넘어가면서 시총 상단에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그 외에 2차선 지주들이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전체 지수에도 플러스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가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 그래도 선전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수급상의 변화 있는지 보셔야겠죠. 위클리 만기일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1조로 찍히고 있습니다. 막판에 추가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장중에 활발한 비차익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도 대량으로 들어온 날이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과 같은 경우도 오늘 강력한 매수 주체 역할을 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의 크게 매도세를 줄여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금융투자 중심으로 막판에 또 물량 매수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시장이 좋아하는 저 PBR 섹터 그러니까 유통 섹터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 증권 이쪽에 대해서 그리고 운송, 자동차에 대해서 동시 매수세가 오늘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부분 특징으로 확인이 되고요. 다만 오늘과 같은 날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차익 실현 기회로 활용을 했나 봅니다. 즉 1조 넘게 매도 규모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으로 넘어갈까요? 이쪽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개인 활용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외국인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팔자세가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쪽에선 1,800억 원가량의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 대부분의 물량 투신권에서 나왔다는 특징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할게요. 큰 폭의 움직임, 드라마틱한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2원 80전 내렸고요. 1331원선에 원달러 환율은 마무리가 됩니다. 매크로적인 환경 이슈보다는 개별적으로 정책적 모멘텀에 기댄 종목들의 흐름이 더욱더 가파르게 나왔다는 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겁니다. 종목으로 확인을 해보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주사, 생명, 보험 이쪽이 강했습니다. 총 상단에 있는 종목 순서대로 좀 봐보면은요. 삼성전자가 오늘 막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거든요. 1% 이상 오르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한 번 더 레벨업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주의 탄력도 훨씬 더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적에도 크게 움직임 보이지 못했고 최근에 배당 매력 플러스 저피 BR 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도 상승세를 연출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3에서 7%까지 상승 탄력 키웠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드리고요. 코스닥 넘어갈게요. 코스닥 2차 전지 내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지만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엔캠이 나오는데요. 오늘 장 후반에 10% 이상까지 상승 탄력 키우면서 최근에 이 종목이 히어로 역할 많이 했잖아요. 오늘 변동폭이 큽니다. 7%까지 내리기도 했다가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점도 확인해 보시고요. 동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막판에 탄력 강화해 나갔다는 특징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체기의 힘이 이렇게나 강하구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 오늘장입니다. 양대 시장 차별화가 좀 심화되긴 했는데요. 위원님, 네. 어떻게 저희 이런 상황 진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왔는지에 네.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뭐 파동론이라든지 일목균형표라든지 또는 기술적 분석 또는 캔들의 모양 가지고 시장을 예단하거나 해석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다 전멸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상황이었었고 다행스러운 점은 저도 지금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일단은 오후 3시를 넘어서면서부터 일단 시장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이런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그간 좀 힘드셨던 분들, 지옥 같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그래도 지옥에서 탈출하지 않을까 내일은 약간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잠깐 사이에 좀 체크했던 어떤 여러 섹터라든지 테마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 내일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그리고 대형주를 멱살 잡고 인질로 잡으며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을 상당히 어찌 보면 괴롭혔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어 왔었는데 어느 정도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자금이 좀 확산되면서 여러 섹터의 종목군들이 고루고루 일단 종가상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일단 종가 무렵에 코스닥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로 낙폭이 좀 심했던 종목군들부터 하나가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아랫골에 달면서 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내일 또는 다음 주 월화 정도쯤에는 나타나지 않겠는가.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했었던 그런 FOMC 의회 결과라든지 어떤 기준 금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해소가 된지라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고된 어떤 악재라든지 변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시장 상황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동안 좀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손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보유 종목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저도 뭐 공공연하게 뭐 구태여 지금 상황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아마도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되돌리는 모습에 있어서 순간적인 급등락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게 될 텐데 아무래도 상승 속도가 빠르면 하락 속도도 그만큼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이 상승세가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다라면은 일단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시장 정말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면은 일단 매도보다는 또는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좀 보유하시면서 적절하게 상승 구간 내에서 비중 줄이시면서 현금 비중 조금씩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바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오늘이 기회였을까라는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여기서 네. 좀 풀이가 될 것 같아요. 종목으로 좀 설명 받아보도록 하죠. 어떤 주 관심으로 가져오셨을까요? 일단은 하나투자증권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주목해온 쪽을 더 보자.
어찌 본다면 시장에서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금융주들이 좀 반응을 하긴 했었는데 네. 하나투자증권은 그 전서부터 아무래도 뭐 IPO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IPO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가 상당히 좀 부각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측면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금융주와도 연관성이 있지만은 밀접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뭐 매파적 발언, 그리고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그에 따라서 뭐 증권주들도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런 과정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IPO를 예정하고 있거나 IPO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비상장 회사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결정적으로는 지금 현재 메이저 수급이 매우 집중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승 추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3,850원인데 일단 손절가는 3,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투자증권은 그동안의 흔들림 좀 변동성이 있었는 다른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그쪽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정리하면 된다. 네, 일단은 금융주가 실질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시장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음봉 또는 뭐 점진적으로 전일 종가 대비 상승세를 보여주는 어떤 추세적 상승을 꾸준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었고, 금융주랑 엮어서 보기에는 이것이 완벽한 금융주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오늘 뭐 이제 손해보험들, 화재보험들 관련주들 좀 많이 반응을 했는데 그것과는 살짝 결이 좀 다른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지 가격 중요한 가격대가 3,700원이라고 말씀을 아,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손절가는 3,700원. 손절가를 제가 네. 잘못 말씀드렸는데 3,500원이고요. 네. 되도록이면 3,700원 기준으로 주식 모아가는 전략이 좋고, 손절가는 3,500원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앞서 마감 직전에 보니까 변화 요인들이 살짝은 보여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럼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그동안 많이 코스닥 종목들, 조금은 힘들었던 종목들, 속쓰였던 종목들 비중 좀 더 늘려도 될까요? 비중 늘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내일 시가를 저도 봐야 됩니다. 아하. 저도 무당이 아닌지라. 그렇죠. 내일 뚜껑 열어보고 라면이 잘 끓여졌나? 불었나? 맛이 없나? 확인하고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좀 고개를 들어 보려면 기다려야겠네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변화에 대한 시점 포인트 나오면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거래일 함께해 주신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